전 시간에 배웠던 이항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우시안 분포가 얼마나 이제 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책에 나오는 1번, 2번 예인데요. 한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좀 변형을 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가 동전을 이제 100번 던졌는데 동전을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50회 나온 확률을 계산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50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둘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확률에다가 2의 100승을 곱하면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이제 이항 분포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얘는 100C 50에 2분의 1에 50, 2분의 1에 50이 되는 거고, 만약에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경우의 수를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의 100승,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것을 이제 바로 써먹으면, 자, 얘는 어떻게 근사할 수 있다? 얘는 루트 2파이, 자, 시그마 제곱이 n, 그 다음에 p, q,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 x 빼기 50 빼기 100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2배의 100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건 지수함수 파트는 이제 날라가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 100파이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건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원한다면 수치 계산도 할 수 있는데 대략 한 10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되겠네요. 한 15분의 1 정도.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계산할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상당히 난감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서 이런 대략의 오더로 매그니튜드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열미 통계물리 시간에서도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아까 배웠던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죠. 정규 분포 혹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그 앞에 이제 스탠다드인데 얘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자,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여러분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이 표현식을 여러 번 써보세요. 여러 번 써보면 이제 손에 익어서 자동적으로 이제 외우게 돼요.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정규분포는 평균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분산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것만 주어지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 이제 정규분포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런 정규분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확률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x 값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얼마보다 크고 표준 편차의 얼마보다 작다. 뭐 이런 확률을 계산하면 이 확률 값은 시그마에도 의존하지 않고 평균에도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정규 분포는 똑같은 어떤 공통된 그런 성질을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 내가 확률 변수 값을 얼마에서부터 얼마 그런 절대적인 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인포메이션만 중요하다는 거야. 그 x 이 자체에는 별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없고 중요한 의미는 x가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예 확률 변수를 내가 이제 이것을 확률 변수로 이제 바꾸 치환을 하는 거야. 확률 변수.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를 바꿨을 때 확률 밀도 함수. 내가 이제 이 z의 확률 분포 함수를 내가 이제 g라고 부를까요? g. 그럼 이제 확률 변수의 변환을 할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연속 확률 변수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걸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확률 변수를 바꾸는 확률의 그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확률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확률은 뭐야? 확률 밀도 함수 곱하기 구간의 넓이. 그러니까 fx 곱하기 dx하고 gz에다가 dz를 곱하기에 변함이 없다를 이제 식으로 쓴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그대로 fx를 써야 되는데 x 자리에다가 이렇게 치환을 한 거예요. x가 이렇게 되면 이제 x는 시그마 g 더하기 미우가 되겠죠. x는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z배만큼 떨어져 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익스포넨셜 x 빼기 미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곱하기 z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코비안 텀 x dz 그 dx는 시그마 dz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마 하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그마가 캔슬되고 남는 거는 루트 2파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제곱 빼기 2가 나누기 2가 돼서 내가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면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면 모든 정규 분포가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이런 확률 분포로 변환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정규 분포의 특성은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의 성질로부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 요 정규 분포는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얼마? 분산이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런 정규 분포.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규 분포가 주어졌을 때 그 정규 분포의 x가 얼마부터 얼마다. 그러면 걔를 항상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하는 거야. 그것에 해당되는 z-값은 그 x에 해당되는 표준 정규 분포의 z는 얼마부터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게 다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책에는 예제로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인데, 자, 시험을 쳤는데, 어떤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신의 G스코어가
1.14래. 1.14.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당신이 어떤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G-스코어란 말이 나오는데 이 G-스코어가 뭐냐면은 자, 어떤 X가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쳐요.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그 X라는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런 변수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그때 나온 그 G 값을 그 통계 이론에서 그냥 G-스코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가 시험을 쳤는데 너의 G-스코어는 1.14가 나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평균값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평균값보다에 비해서 표준 편차의 1.14배만큼 점수가 더 나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을 보시면 수능에서도 이 G-스코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물리 2를 선택했는데 내 점수는 10점인데 평균은 5점이고 표준 편차가 5더라. 그럼 나의 G-스코어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물어보는 게 내 G-스코어가 1.14인데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본 학생들이 몇 %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뭐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나보다 시험을 잘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적이 평균의 1.14 시그마보다 더 큰 이런 확률이죠. G-스코어가 이런 말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 근데 이제 이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그냥 표준 정규 분포로 그냥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그게 다름 아닌 G-스코어죠. 1.14. 그러면은 내가 뭘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 함수에서 1.14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제곱이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답이에요. 그럼 이 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이게 뭐 적분 테이블을 보도 되고 매스메티컬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처음에 배웠던 이제 에러 펑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 펑션의 데피니션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까요? 자, 에러 펑션은 자, ERFX라고 쓴다고 했었고요. 에러 펑션의 데피니션은 루트 5의 2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니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 dt 이제 요게 에러 펑션이에요. 자, 가우시안 함수가 있고 가우시안 함수를 이제 정적분하는 게 에러 펑션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할 때 확률 통계에서 이제 이런 에러 펑션이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데피니션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왜냐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려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제곱 나누기 2면 좋은데 저기가 이제 z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환산을 하려면은 얘를 이제 변수 변환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에러 펑션이 있고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이라고 있었는데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은 뭐였냐면은
얘는 이제 1 빼기 그 에러 펑션이 1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얘는 이제 루트 파이 분의 2에 x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자, 이렇게 돼요. 컴플리멘터리 에러 펑션.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저 모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t를 루트 2 z로 치환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표준 정규 분포 그 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dt는 이제 루트 2분의 1이 돼서 앞에 저만큼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자리는 t가 x였으니까 z는 루트 2x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제곱 dz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랑 요 모양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probability는 그 complementary error function으로 치면은 좀 헷갈리네요. 얘는 2분의 1의 이제 complementary error function 1.14 나누기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14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mplementary error function이 있으면 이제 그것의 함수에다가 그 테이블에다가 이걸 이제 대입하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을 볼 텐데 여기 책에 나오는 문제를 그냥 제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여기 과자 봉지가 있어요. 뭐 이게 새우깡이어도 좋고 꽃갈콘이어도 좋고 그런데 이 과자의 이제 평균 무게가 100g이라고 칩시다. 평균 무게가 100g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제조 과정에서 이 오차가 있겠죠. 오차.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딱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g에서 110g 사이에 나오는 애들을 다 한번 조사해봤더니 이 안에 포함 대부분의 생산되는 과자의 68% 정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할까요? 68.3%가 90g에서 110g 사이에 된다는 걸 이제 알아요. 측정을 했어요. 공장에서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대부분 한 69%, 68%는 90g에서 100g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이 과자를 샀어요. 과자를 샀는데 우연히 당신이 산 과자의 질량이 과자가 산 120g보다 클 확률이 얼마냐? 확률이 얼마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완전 대박이죠. 100g짜리 샀는데 120g보다 더 많이 20g 이상이 더 담겨 있을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가 이걸 사실 이제 수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여기 아무 근거가 없지만 과자의 한 봉지에 담겨 있는 과자의 질량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 그냥 가정을 했어요.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할게요. 자, 그럼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한다면 이제 과자의 질량이 이런 이제 종 모양에 따라서 분포한다는 얘기고,
자가 찌그러졌네요. 가능하면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그립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런 가우시안 분포에서 첫 시간에 이제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가우시안 분포는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1시그마, 여기가 평균이고, 평균 더하기 시그마, 평균 빼기 시그마, 요 안에 포함될 확률이 얼마라고 했죠? 1시그마에서 확률이 68.3%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가르쳐 준 건 뭐냐면은 평균이 100이고, 평균은 100이라고 가르쳐 줬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9g이다 라는 걸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해서. 자, 그러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과자의 질량이 120g보다 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G스코어로 얘기하면 G스코어가 얼마인 거야? 평균이 100이니까 빼기 100하고 표준 편차 10으로 2죠. 그러니까 저기서 물어보는 거는 뮤 더하기 2시그마, 요 안에 포함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요 안에 포함될 확률. 자, 내가 이걸 P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P는, 자, 여기 이제 뮤 더하기 2P인데, 여기가 만약에 뮤 빼기 2P라고 하면 요 속에 포함될 확률이 얼마라고 했죠? 2시그마에 포함될 확률은 95%라고 했죠. 0.95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저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P는 2분의 1 빼기 0.95가 되는 거죠. 자, 여기랑 여기를 합하면 이제 0.95의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0.95고, 그 반이니까 이제, 그래서 얘는 2분의 0.05니까 0.025, 2.5%의 과자를 1000번 사면 한 22번 정도는 요런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처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이런 가정이 굉장히 크루셜한 거야. 자, 여기서 근데 문제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가정하는 게 그럼 말이 되는가? 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는가? 사실 앞에 예제 4번에서도 마찬가지, 학생들의 점수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하나 있었어. 어떤 힌트가 있었냐면, 이항 분포는 시행의 횟수가 굉장히 크면 가우시안 분포로 수렴한다라는 걸 앞에 보였었죠. 제가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 8번을 통해서 하라고 했고, 그냥 그 내용만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근거는 이제 이항 분포. 이항 분포의 결과물은 가우시안 분포로 수렴한다. 근데 지금 과자에서는 그 이항 분포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뭐 yes, no 대답의 횟수를 세는 게 이항 분포인데, 여기 과자를 만드는데 yes, no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우시안 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결과물을 독립 시행의 결과다. 자, 여기 과자를 만드는데 각 과자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다. 동전을 던지는데 각 동전을 내가 독립적으로 던진다. 주사위를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있는데 각 학생들의 성적이 서로 독립이다. 내가 쟤를 컨닝하고 그러면 독립이 아니겠지만, 실력차에 근거해서 걔네들이 다 독립적으로 시험을 치른다. 뭐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독립 시행의 결과물들을 다 모아서 걔네들을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면은 항상 그것이 가우시안 분포로 수렴을 하게 돼요. 자, 이항 분포에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 가능한데, 독립 시행에서도, 임의의 독립 시행에서도 그게 항상 가능해요. 그 독립 시행에서 내가 평균과
표준 편차만 혹은 분산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면 그게 정확히 항상 성립을 해요. 자, 그것은 여기서 이제 증명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이 확률 이론, 통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뭐 우리나 물리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제일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통계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독립 시행은 그 시행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면 다 가우시안 분포로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그런 법칙이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극한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통계적인 모든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게 중심극한 정리. 모든 데이터들이 독립시행이다. 독립시행이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통계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yes, no 대답을 물어봐야 되는데, 꼭 yes, no도 아니어도 돼. 뭐 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 독립시행이기만 하면 그 결과물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그게 독립시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론조사를 할 때 물어보는 사람을, 친구들, 쟤네들은 의견이 비슷할 것 같아, 그런 애들만 의도적으로 모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샘플링을 할 때 아무런 의도도 없이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일부러 안면이 나오게 사기를 쳐서 던진다든가, 그럼 그게 이항분포가 전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할 때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한다. 어떤 특정한 인종, 뭐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해야 하면 그 결과는 항상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가 중요한